3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자진 사퇴로 의문을 낳았던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 임명될 당시에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고요. 그 사건이 지금 검찰로 넘어오면서 뒤늦게 청와대에 사실이 알려졌고 사퇴를 한 거였습니다. 또 한 번의 인사참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지요. 송광용 전 수석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은 서울시 내 17개 대학이 1+3 국제전형이라는 걸 개설해서 운영했는데 이 전형이 문제가 된 겁니다. 송 전 수석은 당시 서울교대 총장이었고요. 또 이명박 정권에서 교육문화수석을 했던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자, 도대체 이 1+3 국제전형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유수대학의 총장들 청와대 수석까지 줄줄이 조사를 받는 건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유학협회 김기동 사무국장부터 연결을 해보죠.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한국유학협회란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제 많은 유학원들이 이제 다 가입되어 있는 그 협회로서 유학의 전반적인 그런 일들을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님도 유학원을 운영하시는 거고요. 네, 제 회사도 사실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실무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이 부분에 좀 정확하게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1+3 국제전형이라는 게 이게 어떤 전형인가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국립대학에서 마련된 어학 과정과 교양 과목 과정을 1년간 이수를 하면 이후에 외국 대학에 2학년으로 진학하게 하는 국제교육 협력 프로그램의 하나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3년은 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는 어떤 걸 받습니까? 이제 학위는 학사를 받는다고는 하는데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저희 나라 교육법상 복수 학위제만 외국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사실은 학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원생 아니면 교환 방문 학생 이제 이런 식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정식 학생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신입생 선발할 때는 꼭 대학이 선발하는 것처럼 모집을 했지만 알고 보면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이런 곳에서 모집을 한 학생들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많이 문의를 또 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 학생들을 정식 학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학생으로 봐야 되는지 그게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전형 학생들에 대한 정시 학생들 좀 이제 불만들도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수능을 보고 좀 어렵게 해당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보기에는 이제 돈만 내면 이게 큰 조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입학전형이다 보니까 얼마나 들어요? 들어갔을 정상적으로 일반 들어가는 비용의 한 1.5배에서 2배까지 내는 거거든요. 일반 등록금에? 네네네.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 되는 제도라는 걸 알겠어요, 지금 들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유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원은 어떤 식으로 연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전형 프로그램의 이제 기획이나 진행 같은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유학원들이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최근 기사 보니까 유학원들이 연루되어서 국내 대학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수사가 점점 확대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해당 유학원들의 수익이 몇백억이 되었는데 그거를 11개 정도 되는 유학원들이 나눠 가졌다. 근데 저희는 오히려 유학원을 정말 유학원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유학업 시장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실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서로 잘 알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서로 문제가 되는 해당 유학업체를 알기만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회사들이에요. 지금 검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유학원들,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학원들. 그렇죠. 이제 저희는 오히려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들은 유학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전문성이 좀 떨어진 일반 브로커 업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러면 무슨 이득이 유학원에 있길래 대학하고 손을 잡습니까? 대학이 이득 보는 건 알겠는데 유학원은 무슨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익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 되는 퍼센테이지를 자기네 수익으로 좀 받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유학원이 그러면은 외국에 있는 대학하고 이 한국 대학을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을 계약을 시켜주고 이런 프로그램들 세팅을 하는 거에 대한 수익을 유학원에서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유학원들 모임에서 좀 의심하는 거는 유학원 이름을 걸고 어떤 브로커들이 네. 한국 대학과 결탁을 해서 유착을 해서 일을 진행했던 네.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거기 안에서 이제 돈은 소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 동안이나 시행이 된 전형인데 돈이 얼마나 오갔다라든지 어느 대학에서 어떤 돈을 받았다라든지 소문 도는 게 있었습니까? 네, 기존의 그 유학원들 대학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왜요? 네. 왜 그동안에는 쉽지 않았어요? 이제 대학들이 보기에는 그 기존의 그 유학원들이 규모가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영세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학들이 유학원들의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쭉 그랬는데,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어느 날부터 저희가 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뭐 대학들이랑 이 뭐 원플러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뭐 같이 진행한다고 했을 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의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아,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같이 진행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던 우리 업계에서 안 유명한 업체들하고 손을 턱턱 잡고 큰 프로그램들을 하는가 희한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 이제. 그렇죠. 이제 저희 업계에서도 뭐 메이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같이 하는 거라면 차라리 이해를 했겠는데 예. 지금 여기 언급되는 이런 그 유학원 하는 이 업체들이 저희가 그 거의 웬만한 서류 유학원들을 알거든요. 근데 알지 못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의아했던 거죠. 의아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검찰도 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아마 그 부분에 지금 뭔가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오늘 업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 유학원들의 모임이에요. 한국유학협회의 김기동 사무국장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한 분을 연결을 해보죠.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이 1+3 전형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개설이 된 거죠? 그렇죠. 그 고등교육법 시행령 13조에 의해서 예. 대학 총장,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 국제특별지정대를 할 수 있도록 예. 2009년도에 이 조항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죠. 대학들이 이것을 우후죽순으로 지금 시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개설했다는 자체를 문제 삼아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건 아닐 테고 뭔가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가 포착이 된 거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학원과 국내 대학 또 외국 대학의 돈벌이 영리 수단이 본질이거든요. 예. 특히 지난 이제 12월 달에 교육부가 이제 관련 유학원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예. 이제 조사의 핵심은 이게 이제 회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교비 회계로 등록금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별도의 통장 관리를 하면서 비자금으로 사용된 그런 자금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게 아마 수사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개 대학 총장들이 지금 연루된 사건. 그래서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청와대 임명될 그 당시에 송광용 당시 총장도 수사를 받고 있었던 거지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12월 달에 검찰 수사를 의뢰를 하거든요. 이제 요거는 내용이 이제 교육부가 유학원들의 불법 의혹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의뢰하고 예. 그럼 당연히 유학원과 함께 동업을 했던 대학 총장들도 당연히 수사 선상에 놓여 있었던 거죠. 예.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특히 청와대 민정 라인이라는 것은 뭐 40-50분의 어떤 검찰, 경찰, 뭐 변호사 이런 전문 집단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데서 이제 청와대 수석을 임명하는데 이 일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송광용 전 수석이 그 당시에 거짓말을 했다. 범죄 및 수사 경력을 묻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다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조사받고 있다, 경찰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 송광용 수석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예. 자기는 그걸 뭐 수사라고 조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참고인 신문으로 질문에 대한 뭐 응답을 한 정도라서 굳이 뭐 그것을 수사 받고 있다라고 대답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2010년과 11년
두 해 동안 송강용 총장 시절에 하다가 전형을 12년부터 이것을 안 했었거든요. 폐쇄를 했어요. 예. 예, 이미 이제 교육부는 12년 11월에 이걸 폐쇄 조치를 했는데 이미 1년 전에 서울교대는 이걸 안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송강용 수석은 당시에 이게 뭐 별 문제가 이게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별 문제 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죠. 문제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경찰에 어쨌든 참고인 신분이든 뭐든 뭔가 조사를 받았던 경력이 있으면 그 당시에 조사 중이었으면 청와대에다가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청와대도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양측면 다 문제가 되는데요.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학 총장들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는 거를 예. 알았어야 됐고 청와대가 몰랐다고 그러면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완전히 이거는 허물어진 거죠. 그리고 뭐 예. 동네 반장 임명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3개월 만에 수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또 다시 흔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사실은 여러 번 인사 참사 겪으면서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근데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1+3의 그 국제전형의 문제이겠지만은, 예. 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송강용 수석은 자진 사퇴한 게 아니라 강제 사퇴 요청을 받았고 그것을 뭐 순순히 송 수석이 수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사퇴의 배경, 누가 왜 이 강제 사퇴를 시켰을까? 이것이 미스테리인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1+3 전형 비리 의혹에 연루된 건 말고 다른 이유도 사퇴에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세요? 1+3 이거는 저는 하나의 그 빌미고 구실이라고 보고요. 가령 예. 저는 이제 이 인사 파동을 그 최근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선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하고 비슷한 꼴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5월달에 멀쩡하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김진선 그 조직위원회를 감사원이 갑자기 특별감사를 시켜요. 예. 그리고 그로부터 2달 후에 김진선 조직위원장이 갑자기 사퇴를 하고 예? 물론 형식도 이번처럼 똑같이 자진 사퇴 형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퇴 이후에 특별감사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강용 수석의 사퇴건도 뭔가 윗선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퇴를 당한 거라고 보고 이것을 김진선 위원장의 사퇴랑 연관시켜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윗선이라면 무슨 윗선을 말씀하시는 거고 갈등이라면 무슨 갈등을 추정하시는 겁니까? 아마도 뭔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송수성과의 그 불화설, 갈등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3개월 동안? 뭐 전교조 문제라든지 이후에 김기춘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교문 수석을 하고 있는 송 수석 정도의 강단이나 추진력, 예. 그다음에 충성심 정도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전교조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고 특히 국정교과서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회의를 가졌을 일들이 최근에 몇 건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수석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예. 이미 지난 몇 년 전의 일을 가지고 예? 문제를 삼아서 사퇴를 강제로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 그렇군요. 그 진위에 대한 좀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핵심 이슈가 되겠네요. 인사를 검증을 제대로 한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가 하면 그것과는 별도로 이 사퇴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점도 있다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저는 강제 핵심이 사퇴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따라가 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